서울의 한 전철역 앞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찾았습니다. 이곳 점주인 윤기 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2년 전 연돈 볼카츠에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TV에서 이슈도 많이 되고 제가 22년 7월에 가맹 계약을 하고 28일에 오픈했어요. 총 투자 비용은 한 1억 7천 정도 들었는데 평균 1억 3천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1억 3천 정도. 연돈 볼카츠는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작은 돈가스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하며 골목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했던 프로그램. 이곳에 출연했던 식당을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로 만든 것입니다. TV 속 맛집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개점했고 화제가 되면서 손님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달에만 2,900이 나왔고요. 계속 빠지는 거. 매달 한 번도 오른 적 없이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빠지는 거. 그럼 지금은 얼마까지? 지금은 뭐 배달 수수료랑 이런 걸 전부 다 제외하면 그러면 800에서 900 사이 정도 되는 월 매출. 매출이요? 네, 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한 50만 원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을 900만 원이라고 볼 때 물품비와 로열티로 연돈 볼카츠 본부에 약 460만 원을 냅니다. 그 밖에 월세와 관리비, 배달 수수료 등 큰 항목만 빠져도 점주에게 남는 것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가게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점 특수는 첫 한 달뿐이었습니다. 개업 초반에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매출은 계속 우하향했다고 합니다. 슈퍼바이저한테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매출에 관련돼서 너무 문제가 크다.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마케팅 이런 거를 계속 좀 해줘라. 그런데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고 신제품마다 이제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쿠폰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지원을 해줘요. 그때만 매출이 조금 반짝 올라오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1+1 행사를 하기도 하고 월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배달앱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윤기 씨의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맹사업 계약을 할 때 의무 제공 사항인 예상 매출액. 이 점포의 경우 월 매출로 따지면 최저 895만 원, 최고 1,520만 원 가량이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매출이 1,500만 원일 경우 점주의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아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받으려면 부동산 계약을 해야 돼요. 부동산 계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지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셔서 제가 여기 계약서 받아보고 해서 그 창업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받았던 예상 매출 산정서는 너무 매출이 낮은데 본인이 말씀하기엔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다른 매장은 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가맹점 모집 당시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일매출을 최고 465만 원까지 광고하고 있고 본사 담당자의 말도 남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배달 매출 제외입니다. 네, 배달 매출 제외하고 3천은 그냥 홀 매출만 한 네네.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제가 보통 영업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3천만 원으로 해요. 저희가 수익률이 그래서 네.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임대료 300만 원 네. 그리고 인건비 점주님 하고 해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시작한 또 다른 점주. 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개점 직후에는 장밋빛 기대도 했지만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재구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오픈빨로 3,000원 나왔다가 바로 다음 달에 뭐 2,000
바로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얼마죠? 많이 나와야 700 정도. 그럼 순이익은 얼마나?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고. 해당 지점의 매출 추이입니다. 개점 둘째 달부터 바로 하락이 시작되어 6개월 만에 70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점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최고 매출의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프의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개점 직후 특수를 보인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시점까지의 평균 매출을 봐도 최고 1,800만 원대에서 최저 1,000만 원대, 본사 직원이 얘기했던 3,000만 원대를 회복한 매장은 없습니다. 입지가 좋고 매장이 넓기 때문에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라는 말도 들었다는 점주. 저희는 한 달에 뭐 3,500 정도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최하로 잡았을 때. 초기에는 배달을 안 하더라도 3,500 정도는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그때 개발하시는 담당 본사 직원분이. 이처럼 계약서와 다른 예상 매출액을 언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가장 궁금한 게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럼 본사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본사는 이제 가능하면은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그래야 이제 혹하게 만들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서면보다도 더 이게 좀 뻥 튀겨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프랜차이즈에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그 위반 시에 그 형벌도 그다음에 징역도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공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는 매출액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제시하는 거,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정보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전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일부 수익률을 전체 평균인 것처럼 광고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아요. 한 4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오늘 많이 평소보다도 좀 저조해. 근데 이제는 뭐 아예 해탈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오랫동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죠. 지난 13일 백종원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은 총 49개의 매장 중 일부인 8개뿐이라는 취지의 발언. 하지만 실제로 취재해보니 출점한 점포는 총 83개, 현재는 50개 가까운 매장이 간판을 내렸고 현재 남아있는 소상공인 점포는 49개가 아닌 21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일부 점주만의 문제로 보는 본사에 대해 점주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죠. 근데 잘해도 뭔가 받침이 돼야 할 거잖아요. 저희들이 장사를 잘할 줄 알았으면 개인 기술이 있어서 뭐 호텔 셰프가 됐든 지방 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칼질을 할 수 있는 고기를 횟집 풀을 뜰 수 있는 뭐 이런 개인 장사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의지하고 가맹비 되면서 로얄티 되면서 했을 때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본사를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쟁점들에 대해 우리는 더본 코리아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본사 직원이 언급한 월 매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액이었으며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월 3천만 원도 예상일 뿐 매출을 보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본사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4차례 점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신메뉴 개발과 할인 행사,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광고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폐점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연돈 볼카츠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이 어려움과 폐점률 상승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매출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밤 10시, 윤기 씨가 12시간 만에 퇴근합니다. 연돈 볼카츠 점주 2년, 그는 약 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이 떨어질 때에 본사에서 무조건 자기네들 책임질 수 있다, 기다려봐라 라고 그렇게 점주들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가 제일 억울하죠, 사실. 기다렸는데 결국에 저희한테 남는 건 빚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맹 점주들을 놓고 이제 그런 뭐 사업의 실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될 만한 사업들을 해서 한번 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은 그 브랜드가 잘 되도록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폐업하고 또 문을 닫고 하면은 손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맹본부가 1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